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일반고 및 특목고 나이스 교무 업무 학년 초 사용자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024학년도 환경 설정 먼저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학 처리를 해야 되고, 입학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진급 처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환경 설정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환경 설정은 교육과정 세팅을 위한 그 환경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입학이나 진급 처리하기 위한 그런 환경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기준연도 변경을 하셔야 돼요. 기준연도 변경하셔야 되는데, 이건 어디 있냐면은 학교 정보 쪽에 가시면 돼요. 학교 정보 쪽에 가시면은 기준연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교무 학년도를 2023학년도 2학기로 놓으셔야 되고요. 수업 학년도는 2024학년도 1학기로 세팅을 하시고 그다음에 작업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세팅, 오늘 주가 되는 게 이제 교육과정 세팅하고 그다음에 입학 진급 처리이기 때문에 입학 진급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과정 세팅 작업을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환경 설정이 된 후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무학년도를 2023학년도 2학기로 놓으시고요. 수업학년도는 2024학년도 1학기로 놓으시면 돼요. 교무학년도란 거는 이거는 학적에 있는 학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적이에요, 학적.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진급하기 전에 학적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짜주는 거기 때문에 교무학년도는 2023학년도 2학기로 놓으시면 되고요. 수업학년도는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 학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학기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 1학기에 교육과정을 짜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23학년도 2학기로 교무학년도를 놓고 수업학년도 2024학년도 1학기로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나이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스에서 보시면 최대한 제가 이제 시연을 해드릴 건데 이게 지금 테스트 서버라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못 보여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수할 때마다 이렇게 늦더라고요. 여기 부서장 교무 업무 보시면 여기 학교 정보 있죠? 학교 정보 가시면은 여기 보면 기준연도 학기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기준연도 설정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는데 2023학년도 2학기로 세팅을 해주시고 여기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이상하게 이게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2023학년도 2학기로 놓고 교무학기 놓으시고요. 수업학년도 2024학년도 1학기로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교육과정 세팅까지 여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 이제 3월 4일 되잖아요. 3월 4일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2024학년도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2024학년도로 바꿔줄 때 2024학년도에 기본적인 학기 세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럼 학기 세팅 해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거를 4학년도 1학기로 놓으시고요. 1학기로 놓으시고 1학기가 만약에 8월 15일까지다 그러면 8월 15일까지 딱 설정해 주시고 요거를 2학기에 놓으시고 요거를 8월 16일로 놓으시면은 이러면 1학기, 2학기가 한번 세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저장 한번 해주시면은 날짜가 설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2024학년도의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고 2학기는 8월 16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다라는 게 세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1학기로 바꿔주면은 날짜는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고 2학기로 바꿔주시면은 날짜가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오늘 작업할 때는 2023학년도 여기는 2학기, 여기는 2024학년도 1학기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년도 환경 설정을 이렇게 놓고 일단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준 반정보 관리입니다. 기준 반정보 관리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 학교마다 학급이 있잖아요. 학급이 있는데 저희는 1학년이 이제 13반이 있습니다. 13반이 있는데 그럼 1학년 13반이 다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마다 1학년 몇 반, 2학년 몇 반, 3학년 몇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 정보가 완전히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2023년 9월에 등록됐다고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교육과정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 선정 작업을 할 때 교과서 작업을 하실 때 9월에 이미 반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반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선생님께서는 이쪽 그 기준 반정보 관리 쪽 들어가시면은 반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반 맞게 설정되어 있고 2학년 반 맞게 세팅되어 있고 3학년이 반 맞게 세팅되어 있는지 그거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환경 설정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 설정은 첫 번째, 자, 교무학년도 2023학년도 2학기로 세팅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수업학년도는 2024학년도 1학기로 세팅하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학교 정보에서 기준 반정보 관리 쪽 가셔서 학과 정보, 그다음 반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환경 설정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 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게 있는데요. 자, 요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부터 바뀐 게, 자, 지금 교육부에서 생기부 매뉴얼이 내려왔어요. 자, 내려왔는데, 생기부 매뉴얼 보시면은, 자, 올해부터는, 자, 학적 반영 일자가 3월 1일로 바뀌었어요. 3월 1일로. 그전에는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학일이었잖아요. 자, 입학일이었고, 자,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로 했거든요. 3월 1일로 했는데, 자, 올해부터 바뀐 게, 자, 1학년도 3월 1일, 2학년도 3월 1일, 3학년도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거 진급 처리하실 때 학적 반영, 최종적으로 이제 학적 반영 하셔야 되는데, 학적 반영 하실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동일하게 3월 1일로 놓고 학적 반영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은 뭐 생기부 쓸 때 이제 임기 있잖아요. 임원 임기도 2학년, 3학년 그 전에 3월 1일로 했고 1학년 입학일로 했잖아요. 근데 자, 임기도 이제 3월 1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3월 1일로 자, 통일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으로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이스가 자, 2024학년도 4년 3월 1일이 되면은 생활기록부 등록과 관련된 모든 메뉴가 자, 이제 활성화가 안 돼요. 비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장이. 그래서 예전에는 뭐 2023학년도로 돌려가지고 생기부에 대한 입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2024년 3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전년도 생기부를 건들 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생기부 마감 모두 다 하시고 진급 처리까지 완료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는 신경 써서 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올해 이 나이스 상에서 바뀐 거라든지 생규어 매뉴얼 상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요건 제가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환경 설정 끝났고요. 자, 그럼 신입생 입학 처리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은요, 먼저 이제 절차를 말씀드릴 건데, 자, 입학은요, 자, 권한을 보시면, 아까 학교 정보에서 기본 세팅을 했죠? 여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작업하시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 권한에서 입학 있죠, 여기 입학. 자, 입학의 권한이 있으셔야지 입학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학 처리를 할 거고요. 자, 입학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할 거냐면은 학적에서 자,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 있어요. 자,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 요 두 개의 권한이 있어야지 입학 및 진급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온 선생님 중에서 자, 입학 처리를 담당하시거나 진급 처리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자,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죠? 자, 입학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 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자, 여기 있어야지 이제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먼저 절차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자료 보시면, 자료집 보시면요. 자, 여기 입학 처리 절차가 이렇게 지금 표로 나와 있습니다. 표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여기 보면 교육청이죠. 자, 교육청에서, 자, 하는 작업입니다. 요거는. 자, 여기도 교육청입니다. 그죠? 자, 여기도 교육청이에요. 자, 요거 두 가지 작업은 교육청에서 해주는 작업이고요. 자, 요거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인데. 자, 전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감 전형이 있고요. 자, 하나는 학교장 전형이 있어요. 교육감 전형은 뭐냐면 일반고예요. 일반고. 자, 일반고는 자, 교육청에서 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뺑뺑이 돌린다고 얘기하죠. 뺑뺑이 돌려서 거기에 동안고면 동안고에 배정된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교육감 전형이라고 얘기하고 학교장 전형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학교장 전형은 학교에서 뽑는 학교 있죠.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장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학 처리하는 게 교육감 전형하고 학교장 전형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전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일반고 선생님들이잖아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도교육청에서 나이스 업로드하고 반영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입학 쪽에 아이들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송 요청해서 그 자료만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먼저 자 중학교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자, 중학교 보시면 중학교에서 사전 일괄 승인 처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담당자가
나이스에서 사전 일괄 승인을 해놓고 방학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확인하고 전송 요청을 하면은 사전 일괄 승인이 돼 있다 그러면은 자, 고등학교에서 시그널을 보내면은 그쪽에서 자료가 넘어오게 돼 있어요. 밤과 동시에 넘어오거든요. 이렇게 넘어오게 돼 있는데,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느 학교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느 유독 어떤 특정 중학교만 자료가 안 넘어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거는 이쪽 중학교에서 사전일괄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중학교에서 사전일괄 승인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자료가 안 넘어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그쪽 학교에 전화해서 사전을 일괄 승인을 부탁하면 되는 거겠죠.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업무입니다. 자, 고등학교 입학 처리할 때,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신학년도 환경 설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교무학년도, 자, 2023학년도 2학기로 세팅해 놓으시고요. 자, 수업학년도는 2024학년도 1학기로 설정하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반정보 다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입학은 두 개 메뉴가 있어요. 딱 두 개 메뉴입니다. 입학은. 자, 입학은 딱 두 개 메뉴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입학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입학 관리 쪽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입학 대상자 관리가 있고, 자, 학적 일괄 생성이 있죠. 이 두 가지만 하면 입학 처리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학 처리는 이 두 가지만 하시고, 여기서 두 개의 작업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진급 반편성 쪽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학적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입학 대상자 관리인데, 여기는, 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자, 보시면 학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얘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얘들 확인하고 자, 여기서 이제 다 인원수가 맞다 그러면은 찍고 전송 요청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전송 요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학교로 이게 사전 일괄 승인이 돼 있으면은 여기서 전송 요청함과 동시에 이 자료가 넘어오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하실 때 전송 상태 갖고 확인하지 마시고요. 자, 전송 상태 보시면 다 전송 완료돼 있죠. 이걸로 확인하지 마시고요. 날짜로 확인해 주세요. 날짜로 최근에 들어왔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탭이 본교 확인 보시면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비대상이 있고 미확인이 있어요. 그죠? 자, 대상이다. 그럼 우리 학교에 들어온 애들이다. 그러면은 대상으로 놓고 저장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방법 기본 디폴트가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냥 체크하시고 대상 찍으시면은 전체 대상으로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오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얘가 자 입학적 전출로 해서 다른 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에서 입학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전출 가게 됐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수원중학교에는 여기 임지연 학생이 만약에 전출을 간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자, 여기서 이제 비대상으로 놓고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비대상이다 그러면은 얘는 입학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삭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찍고 삭제하셔도 돼요.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찍고 삭제하셔도 되고요. 자, 만약에 여기 삭제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요거를 비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또 인원수 확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 인원수, 졸업생 인원수, 그다음에 기타 검정고시 직접 입력 인원수가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이 총 350명이다라고 할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인원수하고 여기 있는 인원수하고 여기 있는 인원수가 다 합쳐져서 350명의 자료가 다 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확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 입학 대상자 관리에서 확인해 주시는 거고요. 자, 중학교에 전송 요청을 보내서 중학교로부터 자료 수신을 받으시면 자, 모든 학생들의 자료가 도착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학적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적 일괄 생성해서 학적을 생성하는데 여기서 학적을 생성한 거는 1학년 학적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1학년 학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학적을 만든다라는 거는 뭐냐면 1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는 영학년의 학적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학 대상자의 학적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학교장 전형인데, 자, 여기 보면 학교장 전형이 있어요. 그죠? 이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학교장 전형은 고교 입학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사고 특목고죠. 자사고 특목고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고교 입학 시스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입학 대상자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학 대상자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그 아이들 파일을 자 업로드 하는 거죠. 나이스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지금 예고 선생님하고 외고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고, 외고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자세하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은 딱 두 가지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환경 설정이고요. 환경 설정 끝났다 그러면은 자, 입학 대상자 관리 쪽 가서 그 학생들 들어온 거 확인하고 자, 개별 추가할 애들은 개별 추가하시고 자, 인원수 맞는지 확인하시고 자, 중학교에 전송 요청하셔가지고 자료 수신된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모든 인원수에 대한 자료가 다 도착했다라고 하면은 자, 그 다음에는 학적 일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학 처리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육감정입니다. 일반고죠. 자, 일반고인데, 자, 일반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탭이 3개가 있어요. 재학생이 있고요. 자, 졸업생이 있고, 자, 그 다음 기타 검정고시 직접 입력. 이렇게 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본교 확인에서 대상이죠. 자, 저희 학교 들어오는 애들은 대상. 예, 대상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전송 요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탭이 3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재학생이다 그러면은 현재 중학교 3학년 애들. 이제 현재 자, 중학교 3학년 다닌 애들은 여기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자, 안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걔들 누구냐면 추후 배정 받는 애들. 나중에 뒤에 배정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재배정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여기서 이제 개별 추가해서 끌어오시면 돼요. 네, 끌어오시면 되고 자, 졸업생이 있습니다. 졸업생. 얘네들은 그 전년도에 졸업했거나 그 전년도에 졸업했거나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졸업생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추가하셔야 돼요. 학생 추가하시면 돼요. 자, 졸업생은 졸업생 탭에서 끌어오시면 돼요. 자, 요 두 개는 중학교로부터 자료를 받는 거예요. 중학교로부터 이제 전송 요청해서 자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자료 따로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따로 받지 않는데 여기는 자, 기타 검정고시가 있고 기타 직접 입력 탭이 있어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요 학생들하고 자, 그다음에 자, 특례 입학 대상자 학생들입니다. 외국 학교에서 온 애들 이런 학생들하고 자, 그다음에 나이스 미사용 학력 인정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한국 학교 학생 자, 이런 학생들이죠. 외국에서 온 한국 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여기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기타 검정고시 혹은 기타 직접 입력 탭에서 얘들을 개별 추가하셔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나이스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재학생 탭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졸업생 탭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타 검정고시 직접 입력 탭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자, 재학생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고, 자, 전체 찍고, 대상 놓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전송 요청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빠져나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전출을 가게 됐다 그러면 얘는 비대상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이제 인원수에서 빠지겠죠. 이렇게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졸업생이다 그러면 졸업생 탭으로 가셔서 여기서 자 이제 졸업생을 등록하는 거죠. 추가해서 등록해 주시면 추가해서 등록해 주시고 얘를 전송 요청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졸업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검정고시하고 직접 입력인데 자, 여기 검정고시하고 직접 입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송 요청 없죠. 그죠? 전송 요청 없어요. 여기는 따로 자료를 받아오지 않습니다. 받아오지 않고 여기 직접 입력해 주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가지 탭이 있어요. 여기 자, 검정고시다 그러면 검정고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 학생이 검정고시 출신자다 그러면은 여기서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검정고시 선택하시고 여기에 있는 이 학생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예전에는 이게 7차 일반이었는데 요즘 일반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일반학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기타 학력 인정이 있습니다. 기타 학력 인정도 자, 선택해서 그 학생 정보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자, 출신 학교명이나 졸업일자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구분 직접 입력 여기 체크해 주시면 자, 이게 활성화가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자, 기타 학력 인정이나 검정고시 했을 때는 출신 학교명이나 졸업일자가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자, 구분 직접 입력을 체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출신 학교명이나 졸업일자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출신 학교명, 그다음 졸업일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인원수가 딱 배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 이번 주에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시고, 자, 이번 주 천천히 작업하세요. 천천히. 추후에 배정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천천히 작업하시고, 이번 주 내에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학생 인원수,
그다음에 졸업생 인원수, 자, 그다음에 기타 검정고시 인원수 맞춰서 우리 학교에 오는 애들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자, 일단 입학 작업은 자, 요 이제 입학 대상자 관리의 작업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나중에 학적 생성에도요. 나중에 그 반편성까지 끝나도 학적 반영은 나중에 하세요. 학적 반영은 나중에 하시고요. 학적 반영만 안 하면 나중에 전입생이 있다 그러면 진급 대상자로 자동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기 때문에 학적 반영은 나중에 뭐 3월 4일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자, 그 학적 반영은 좀 늦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입학 대상자 관리 쪽은 자, 이 입학 대상자에 있는 재학생, 그다음에 졸업생, 그다음에 기타 검정고시나 기타 직접 입학 학생들을 이제 모두 맞게 이제 중학교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자, 등록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여기 학교장 전형입니다. 이거는 자, 외고 특목고죠. 자, 외고 특목고인데 자, 학교장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교 입학 시스템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SATP라고 옛날에 불렀죠. 이 사이트인데 여기에 가시면 자, 고교 입학 시스템에서 여기 보면은 자, 합격 사정 관리 쪽 가시면 입학 대상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학교에 입학하는 그 대상자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다운받으면 파일로 다운받겠죠? 파일로 다운받으면 이걸 나이스에 업로드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 학교장 전형이다 그러면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여기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 업로드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학교장 전형에서 업로드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 여기 일괄 추가하거든요. 자, 일괄 추가해서 파일로 업로드 하십니다. 자, 업로드 하시는데, 여기는, 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외고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과가 있잖아요.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가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그렇게 들어가도 문제가, 잘못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게, 자, 나이스에서 보시면, 여기서 조회 한번 할게요. 자, 일괄 추가하시죠? 자, 일괄 추가했어요. 자, 일괄 추가하는데 여기서 이제 계열 학과 여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열 학과를 선택해서 자, 업로드를 하시는데, 자, 업로드 하시는데 만약에 잘못했어요. 그럴 경우에 자, 바꾸는 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주야 계열 학과 일괄 변경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바꾸시면 돼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셔서 학과 일괄 쪽으로 변경해 주시면은 학교장 전형은 여기서 이제 그 학과를 이제 바꿔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학교장 전형이니까요. 이거는 몇 학교 안 되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 나중에 반편성할 때도 업로드 하실 때나 여기서 지금 일괄 추가해서 업로드 하실 때도 반코드는 두 자리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일반이다 그러면은 반코드가 01, 뭐 02, 03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는 두 자리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반코드는 두 자리로 업로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전형은 자, SATP에서 내려받게 하셔서 그냥 일괄 추가해서 업로드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타 등록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 세 번째 탭이죠. 여기에 자, 검정고시 합격자나 아니면은 자, 그 기타 학력 인정.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출신 학교면 그다음에 졸업일자 요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학생 정보만 입력하시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출신 학교명이나 졸업일자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직접 입력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 활성화되면은 출신 학교하고 졸업일자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입학은요. 입학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아까 입학 권한이 있으셔야지 자, 입학 처리를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입학 대상자 관리는 자, 인원수에 맞게 중학교 자료를 끌어오는 거고 자, 그다음에 개별 추가해서 추가된 애들을 추가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특수학생이 있어요. 특수학생들은 나중에 추후에 들어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학생들도 개별 추가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재학생에도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이어도 이 특수학생들은 나중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수학생들은 개별 추가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전 학년도 졸업생, 이 학생들 아까 졸업생 탭에서 개별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나중에 배정되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학생들도 일단 추가해서 개별 추가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저희 학교에 오는 모든 인원수에 맞게 학생들의 전부 다 자, 이쪽 세 군데의 탭에서 재학생, 졸업생, 기타 직접 입력 탭에서 모두 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입학 처리해서 합격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 대상자 관리는 중학교 자료 만든 거하고 그다음에 확인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확인이 다 끝났죠. 자 그러면은 자 합격 일괄 생성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 조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조회하시면 자, 여기 지금 인원수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인원수가 뜨는데 저희 학교 들어오는 학생하고 여기 대상자 수하고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 기타 이렇게 뜨잖아요. 요 인원수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 진급 대상자 생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건 지금 제가 생성을 눌러놔서 진급 대상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면 입학 처리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야겠죠. 학생자료 오류 여기는 없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하나 올라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오류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지급 대상자가 생성이 됐다 그러면 입학 처리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입학 대상자 관리 학적 일괄 생성. 그래서 여기서 학적 일괄 생성했다라는 거는 자 1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그런 학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반편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학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입생 반편성인데요. 이건 학적에서 합니다. 학적에서. 자, 1학년 진급 대상자 생성이에요. 자, 먼저 이제 그 어떤 대상자를 먼저 생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급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탭이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학생 탭이 하나 있고요. 요 밑으로 가시면 재학생 탭이 있어요. 이렇게 재학생 탭이 있는데, 자, 입학생 탭이다 그러면 요거는 아까 입학에서 학적 생성한 애들 있죠? 걔들이 일로 오는 거예요, 일리. 그래서, 자, 여기 1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는 이런 학적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여기는 재학생은, 자, 현재 2023학년도 1학년과 2023학년도 2학년 아이들이 2학년으로 진급하고 3학년으로 진급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학적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생으로 해서 자 진급자 학적 반영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재학생으로 해서 진급자 학적 반영 생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기본 세팅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S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입학 처리 끝나면은 학적으로 합니다. 학적이 쭉 내려가시면 진급자, 자,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 있습니다. 여기서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 누르시면, 자, 여기 대상자 생성 있죠? 여기서 조회하시면, 자, 지금 아까 제가, 자, 환경 설정할 때, 2023학년도 2학기, 2024학년도 1학기 돼야 되는데, 아까 이게 지금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4학년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025학년도로 뜨는 건데, 선생님들은 아까 신학년도 환경 설정하실 때 교무학년도는 2023학년도 2학기, 자, 그 다음에 수업학년도는 2024학년도 1학기로 하면 여기가 2024로 떠요. 2024로. 그러면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반편성 작업을 하시는 건데, 자, 대성자 생성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반편성 작업 하시는 거예요. 자, 일괄 반편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반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반편성이다 그러면은, 자, 모든 학생들 한꺼번에 해주시는 거죠. 개별 반편성이다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 350명이 있다 그러면 이건 350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괄반 편성은 파일로 그냥 업로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괄반 편성 요걸로 가장 많이 씁니다. 요걸로 가장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반번호 부여 작업이 있습니다. 자, 반번호 부여 작업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반번호 부여 작업 여기서 하시고요. 나중에 여기서 수정까지 여기서 해요. 수정까지. 자, 수정까지. 반번호 수정하실 때, 번호 수정 여기서 하십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줘야죠. 여기는 이제 확인. 자, 확인까지 끝났어요. 그럼 나중에 진급자 학적 반영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진급 누락세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4세대 나이스가 이게 좀 이렇게 업무하시기 편하게 된 게, 자, 이거잖아요. 절차형 매니저는.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 쪽은 왼쪽부터 자, 여기서 학적 생성, 반편성, 자, 번호 부여 수정, 그다음에 조회해서 검증하고 그다음에 학적 반영까지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상자 생성입니다. 자, 그럼 대상자 생성 보시면은 자, 여기 아까 탭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입학생 하나, 자, 재학생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대상 생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학년으로 자, 진급 처리할 반편성 대상자가 생성이 된 거고, 자, 2학년으로 올라가고 3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진급 대상자 반편성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학적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작업하시면 되죠. 근데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유급자 관리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기 진급자 관리가 있고요. 자, 입학 대상자 관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1학년으로 진급하는 애 있죠? 자, 1학년으로 진급하는 애들은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입학 대상자 관리 누르시면 자, 여기서 주민번호 자, 오류 출력 있습니다. 자, 주민번호 오류 출력 먼저 하셔야 돼요. 주민번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요거 하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반편성이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학적 반영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확인 작업이에요. 주민번호 잘못된 아이가 있으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동명이인인데 잘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인 작업을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니. 여기는. 자, 아까 입학에서도 인원수에 맞게 자료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학에서도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급하는데, 진급 대상자가, 자, 정확하게 맞게 전부 다 반편성이 됐고, 얘가 얘로 잘 들어갔는지,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 그 동명이인이 정확하게 얘가 얘로 잘 들어갔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유급자가 있고요. 자, 조기 진급자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학 대상자 관리에서 주민번호 출력해서 자, 오류 출력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재학생은 요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재학생은 자, 유급자 관리하고요. 자, 조기 진급자 관리 있습니다. 자, 조기 진급자는 거의 없잖아요. 조기 진급자는 거의 없는데 유급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유급자는 있을 수 있는데 자, 유급자 관리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유급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일수 3분의 2 미달된 애들 있죠. 수업일수 3분의 2 미달된 애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등록해 주시면 돼요. 자, 유급자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유급 등록할 때 신경 써 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유급자들은요, 학적 특기사항에, 생기부 학적 특기사항에, 자, 뭐가 들어가냐면, 2024년, 자, 생기부 매뉴얼 보면 나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뭐 2월 29일부로, 자, 법적 수업일수 미달로 1학년 유급,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학적 특기사항에 유급 대상자가 있다라고 할 경우는 그 학적 특기사항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생기부 매뉴얼에 보시면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고등학교 4학년 다녔는데, 이 특기 사항이 없으면은 얘가 유급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유급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학적 특기 사항에 자, 이 유급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자, 이 문구는 생기부 매뉴얼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조기 진급자 있다 그러면 조기 진급자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유급자 있다 그러면 유급자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진급 대상자 생성합니다. 여기는 입학생으로 생성하시고요. 자, 지금 입학 아이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입학생으로 놓고 여기서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재학생은 여기 재학생으로 놓고 여기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일괄반 편성입니다. 반편성은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일괄반 편성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개별반 편성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괄반 편성은요. 자, 여기 일괄반 편성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탭이 여기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신입생이잖아요. 성적 정보가 없잖아요. 성적 정보가 없습니다. 뭐, 성명, 생년월일 가지고 반편성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일괄반 편성할 때는 일단 내신 갖고 하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올라오면 내신 갖고 하기 때문에 자, 엑셀로 작업합니다. 그죠? 엑셀로 작업해서 뭐 1반부터 13반 뭐 이렇게 해서 리얼자를 쭉 돌려가지고 나중에 이거 소트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시 한번 정렬시키면 이름으로 정렬시키면은 자, 이제 쉽게 작업할 수 있는데 자,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일반적으로 엑셀로 작업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 입학생으로 놓으시면은 자 지금 아까 입학해서 학적 생성한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의 학적이 내려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받게 돼요. 그러면 엑셀 파일로 내려받기가 되는데 이렇게 내려받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찾아보기 위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올리시면 되는데 이 파일이 되게 예민해요.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요거 작업하실 때 값으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네, 요거. 자, 그래서 값으로 붙여넣기 하시면은 그냥 파일에 손상 없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값으로 이거 붙여넣기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괄만 편성인데 일괄만 편성은 파일로 파일로 이렇게 업로드 해주는 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입학생도 마찬가지고 재학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파일로 해서 내려받기 하시고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개별반 편성이 있어요. 자 개별반 편성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이제 하나씩입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쫙 떠요. 쫙 뜨는데 여기서 이제 주민번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주민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동명인 있으면 동명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동명인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도면인 확인이 예전에는 자, 이쪽 중학교가 자, 이쪽으로 잘못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잘못 들어왔어요. 자, 이게 잘못 들어왔는데 만약에 잘못 들어왔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거를 자, 지금 반 교체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자, 얘를 바꿔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기본 학적에서 그냥 뭐 주민번호 바꾸고 막 이렇게 작업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소대정부라고 해서 얘가 얘로 이렇게 물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 교체 외에는 요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인이나 주민번호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얘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셔야죠. 근데 반교체 할 때 짜증나는 게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1학년 딱 학기 시작되고 나서 반을 교체했어요. 얘하고 교체했을 때 생기부에서 수업일수는 문제가 없잖아요. 수업일수는 그냥 이게 물고 들어오거든요. 여기에서 있었던 수업일수하고 여기에서 있었던 수업일수를 합쳐서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업일수는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창체 특기사항이 자 누가 하기로 그 이수 시간 반영을 하면은 반변경 전까지만 잡혀요. 여기까지만 잡힙니다. 그래서 얘는 학년 말에 가서 자 누가 하기로 그 이수 시간 반영해도 그 1시간, 2시간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처음에 이 동명이나 이런 애들 자 이제 잘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이렇게 동명인 확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는 한 2번 정도는 확인해 주시고 정확히 맞게 들어갔는지를 자 이제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학습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일괄만 편성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파일 업로드 요거 제일 많이 쓰시고요. 자, 개별만 편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네, 300명이라고 300번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기 진급반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13번이 있다 그러면 1번부터 13번이 쭉 뜨겠죠? 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번호 부여 작업인데 여기는 자, 반번호 부여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자, 반번호 부여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자, 요거 들어가 보시면은 자, 1학년이죠. 여기는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듭니다. 자, 1학년 놓고, 자, 전체로 놓고, 여기서 남자, 여자 뭐 따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학교별로. 자, 근데 요즘에 이제 전체로 놓고, 일반고는 이제 전체로 놓고 하시잖아요. 전체로 놓고. 그러니까 전체로 놓고 하고 성명순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세팅하거든요. 자, 그리고 작업 실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작업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남녀 구분한다 그러면 남자 먼저 하고, 뭐 여자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여자 시작번호에서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자, 일반적으로 요즘은 그냥 전체로 놓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작업 실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좀 근접한 게 없다 그러면은 가장 근접한 걸 해주시고 바꿔주시면 돼요. 예. 일단 먼저 작업 실행하신 다음에 결과조회 누르시잖아요. 그럼 결과조회 누르시면은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동명이인 확인 여기 가능하고요. 주민등록번호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해 주시면 되고 변경번호 여기서 변경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번호는 여기서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해서 번호가 나왔는데 요 번호의 학생을 다른 번호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변경번호에서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반번호 부여 작업하고 여기서 수정 작업까지 여기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번호 부여, 수정 작업까지 여기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수정하고요. 자, 그다음에 단편성 결과 조회입니다. 자, 여기서 조회하실 때, 자, 조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아까 자, 확인 작업이 중요합니다. 단편성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전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배정반 기준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 우리가 이제 2월에 학교 오라 그러잖아요, 아이들. 자, 만약에 2월 한 13일 날 학교 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1교시에는 자, 1학년 교실로 가. 그래요. 자, 그럼 1교시에 1학년 담임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러면 1학년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얘들한테 너 1학년 1반 1번, 자, 2학년 몇 반 몇 번, 자, 1학년 1반 2번, 2학년 몇 반 몇 번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때는 자, 이전반 기준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1학년 반 기준으로 이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1학년 반 기준으로 된 거를 1학년 담임선생님께서 갖고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교시 끝난 다음에 자, 2교시에는 자, 2학년 교실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2교시에는 2학년 교실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2학년 담임선생님께서는 이 배정반 기준으로 해서 출력해서 갖고 계시다가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조회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전반 기준.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간다 그러면은 자, 1학년 기준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전반 기준이고 자, 2학년 기준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배정반 기준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잘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진급자 학적 반영입니다. 자, 진급자 학적 반영인데, 자, 여기 학적 반영은요. 자, 학적 반영 아까 지금 늦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원래 학적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자, 그 전에 이제 그 입학 전 전입으로 들어와도 진급 대상자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바로 들어오는데, 학적 반영 해버리면 학적 반영 풀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적 반영은 나중에 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학적 반영인데, 학적 반영 조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세팅이 2025년도에서 안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건 다 하세요. 학적 미반영 자료 있는지 한번 조회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편성, 반번호, 미부여자 있는지 조회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급 대상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요건, 예, 요거 세 개, 요거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적 반영 해주시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2024학년도부터는, 자, 3월 1일입니다. 그죠? 자, 예전에는 1학년은, 자, 입학일이 3월 1일이다. 그러면 3월 2일이었어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3월 4일이 돼야 되는 건데 3월 4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올해는 모두 3월 1일. 그래서 1학년 3월 1일, 2학년 3월 1일, 3학년 3월 1일. 그래서 학적 반영하실 때 학적 반영 일자 여기서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잘못해서 3월 4일로 이렇게 학적 반영했어요. 여기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 잘못해서 학적 반영을 3월 4일로 놓고 여기서 학적 반영했다 그러면 취소하시고 일괄적으로 바꿔주시는 건 여기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학적 진급자 학적 반영 있죠? 여기서 3월 1일로 다시 세팅해 주시고 다시 학적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모든 학생들이 3월 1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3월 1일자로 학적 반영한다라는 거 요거를 꼭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승인 요청하셔야 돼요. 이게 승인 요청이니까 승인 요청하시고 학적 반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승인을 태워 놓으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나중에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2월 뭐 말일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3월에 그냥 깔끔하게 3월에 하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학적 반영 해주시면 되는데 학적 반영 순서는 자 3학년부터 원래 이제 졸업 처리하고 그다음에 3학년 학적 반영하고 2학년 학적 반영하고 그다음에 1학년 학적 반영 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 2, 1 순서대로 학적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제 지급 처리는 완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됐어요. 자 3월 4일 이제 우리가 이제 등교를 하잖아요. 자 등교하면은 자 3월 4일이 됐으니까 이제 새 학년도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반편성 작업이나 입학 작업할 때는 아까 제가 이제 환경 설정할 때 기준연도를 2023학년도 2학기로 놓고 그다음에 수업학년도를 2024학년도 1학기로 놓고 작업하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2024학년 4년 3월 4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아까 학기 정보 한번 생성해 주라고 했죠? 1학기, 2학기 날짜 놓고 한번 저장 한번 해주시면 1학기, 2학기가 세팅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3월 4일이 됐으니까 교무학년도 2024학년도 1학기, 수업학년도 2024학년도 1학기가 돼야죠. 그죠? 이렇게 바꿔주셔야죠. 그러니까 3월 4일이 됐으니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2024학년도 1학기잖아요. 그러면은 자, 교무학년도도 2024학년도 1학기, 자, 수업학년도도 2024학년도 1학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3월 4일날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자, 담임선생님들한테 쪽지 보내셔가지고요. 담임선생님들한테. 그러면 담임 배정이 돼 있어야겠죠. 그죠? 자, 담임선생님들한테 쪽지 보내셔가지고 전체 반영 한번 해주세요. 전체 반영. 자, 전체 반영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 반영을 해주라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학년도에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새로운 학년도에 생기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자, 그러면은 그 전년도에 우리가 생기부 조회할 때, 학벌 서비스에 조회할 때, 2023학년도 자료는 안 보여요. 그죠? 특기사항이나 창체 특기사항이나 교과학습 발달사항에 있는 내용은 안 보여지거든요. 자, 안 보여지는데, 자, 그 이유가 이제 전년도 자료는 이제, 그 당연년도 자료는 공개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벌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 건데, 자, 지금 2024학년도에 생기부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 만들어지면은, 자, 3월 4일 요 생성된 이후에 학부모님들께서 학부모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자 2학년으로 진급한 아이들의 1학년 생기부가 다 보이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요거 3월 4일에 확인하시고 안 돼서 민원 넣으시는 경우 있으니까 요거는 3월 4일자에 담임선생님들한테 쪽지 보내셔서 전체 반영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반영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재학생입니다. 똑같아요. 자, 유급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유급자는 아까 학적 특기 사항이 유급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죠? 자, 조기 진급자 있을 경우에는 조기 진급자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학년, 3학년 진급 대상자 생성. 아까 재학생이라고 했죠? 자, 재학생으로 진급 대상자 생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반편성, 파일을 이용한 일괄 반편성이 있고요. 자,
2학년으로 올라가거나 3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성적도 가능합니다. 성적도 가능한데, 자, 근데 일반적으로 선택 과목이 많잖아요.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성적으로 반편성 안 합니다, 거의. 자, 여기 보시면 일괄 반편성에서 성적 찍어주시면 성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기준자료 생성하시고, 여기서 생성하시면은 뭐 1학기만 50%, 2학기만 50%에서 성적 가지고 반편성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선택 과목 때문에 이렇게 작업 안 하죠, 거의. 자, 그래서 엑셀로 작업하시거나 아니면은 반편성 프로그램으로 작업하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파일로, 파일로 일괄 반편성이기 때문에 이걸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번호 부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번호 수정도 여기서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반편성 내용 조회하시고, 자, 이상 없다 그러면은, 자, 학점 반영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학점 반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학생 다 3월 1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4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지막인데요. 자, 담임교사 편성입니다. 자, 담임교사 편성은요, 교육과정에서 하십니다. 요까지만 할게요. 자, 담임교사 편성인데, 자, 교육과정 편성에서 학단임 편성 있죠. 자, 이따가 두 번째 시간은 여기 할 거예요. 자, 입학생 학교교육과정 관리부터, 자,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 학생 일정 관리, 시간표 관리, 학교 일지 관리 이쪽 할 거거든요. 자, 그럼 담임 편성만 보여드릴게요. 자, 담임 편성인데, 자, 가장 쉬운 방법은 만약에 자, 여기 일반고예요. 그럼 1반부터 쭉 되겠죠. 13반까지. 자, 가장 쉬운 방법은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그냥 갖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넣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런 경우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반에 담임이 두 명이에요. 자, 복수담임으로 편성하는 경우 있거든요. 자, 복수담임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자, 여기 복수담임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하나 더 줄이 생겼죠. 그죠? 그럼 여기도 담임 편성하고 여기 담임 편성했을 때 생기부가 어떻게 뜨냐면, 이 담임 선생님 옆에, 요 담임 선생님 옆에 콤마하고 복수담임이 떠요. 이렇게 뜨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콤마예요. 이거는 복수담임입니다. 자, 복수담임일 경우. 근데 자 어떤 분께서 담임을 하시다가 그분이 하시다가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이력 추가하시면 돼요. 이력 추가. 자 여기 이제 담임이 안 배정돼서 그런 건데 요 반 담임이 요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럴 때는 이력 추가하시고 갔다가 이분 끌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뜨냐면 생기부에 두 줄로 뜨는 거죠. 첫 번째 담임, 두 번째 담임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담임 편성이 되는데 자 이렇게 넣고 저장하신다고 해서 담임이 편성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권한을 준다라는 거는 여기서 배정을 해준 거고 담임에 대한 권한, 나이스 권한이 생기는 건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그 담임이 배정이 됐죠. 자, 그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나의 메뉴 가시면 권한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여기 가시면 교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라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조회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담임 있죠? 그죠? 여기 담임 편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행정 업무고요. 요거는 담당 편성이에요. 자, 그래서 학년반 담임 편성했다 그러면 여기 떠요. 여기. 자, 여기 뜹니다. 그래서 1학년 1반부터 13반까지 담임을 편성했다 그러면 여기 쭉 들어오겠죠? 자, 1학년, 뭐 2학년, 3학년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찍고 승인 요청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자, 승인 요청을 올리셔서 자, 이제 결제가 나야지 이분들에게 담임 권한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담임 편성으로 결제를 올리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학급 담임, 자, 그다음에 교과목 담임, 그다음에 동아리 담임.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요 담임 편성을 놓고 조회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행정 업무 보실 때, 행정 업무 보실 때 성적계가 모든 교과의 권한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쪽 권한 관리 체크하시면은 자, 여기 교과목 있죠. 교과목 여기 떠요. 여기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찍고 승인총 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권한, 우리가 학년반 권한이나 아니면 교과목 권한이나 동아리 활동 권한 이런 것들은 자 이제 승인 요청 올려서 결제가 나야지 자 이렇게 모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거 이력 추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력 추가 체크하시면은 자 두 줄로 뜬다는 거. 자 복수단임입니다. 이거는 자 놓고 복수단임 체크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여기서 자 업로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검정고시인데 아까 학적 특기 사항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어요. 유급 그죠? 자, 유급 하나 말씀드렸고요. 자, 신입생 입학 처리하실 때 검정고시 학생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검정고시가 그리고 5월 달에 들어와요. 5월 그 3분의 1선 전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때까지 들어오는데 자, 요때 들어오는 아이들도 검정고시 학적 특기사항에 입력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중학교 졸업이 없잖아요. 중학교 졸업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뭐라고 들어가야 되냐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요거 근거가 뭐냐면은 자, 검정고시 합격증이거든요. 합격증 보시면 날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자, 여기 보면 변동일자 있죠. 여기다 이제 그 날짜 넣으시면 돼요. 검정고시 합격일 요거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학 처리하시고 지금 처리하시면서 자, 일단은 자, 학적 특기 사항이 입력되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유급자는 2024년 2월 29일부로 법정 수업 일수 미달로 1학년 유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유급에 대한 학적 특기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 검정고시 합격자들. 자, 검정고시 합격자들도 자,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자, 요 그 학적 특기사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시간 이제 다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시간은 입학. 자, 입학했고요. 자, 처음에 이제 입학 대상자를 위해서 학생들 끌어오는 거, 자, 그다음에 자료 전송해서 전송 요청해서 이제 자료 받는 거요. 그다음에 개별 추가하는 애들은 전부 다 개별 추가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학적 일괄 생성해서 입학 그 대상자 학적 일괄 생성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부터 이제 학적으로 옵니다. 학적으로 와서, 자, 진급 대상자 이제 학적 생성해 주시고, 그 다음 반편 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번호 부여해 주시고, 번호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적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학적 특기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건 유급사항하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꼭 학적 특기사항에 넣어 주셔야 된다 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하면은, 첫 번째, 입학과 진급 처리는 자, 마무리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